네, 올여름 장마가 50일을 넘었습니다. 폭우가 중부지방에 또다시 쏟아질 전망인데요. 네, 끝날 것 같던 장마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시죠. 지금 전국에는 폭염특보인데 중부지방의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고, 일단 예보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비가 또 중부지방에 쏟아진다고 해서요. 그러면 이번 장마는 더 길어지는 겁니까? 예, 뭐 길어진다기보다는 지금 예보가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 네. 막바지 장마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이번 내리는 장맛비가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좀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초는 이제 오늘 새벽에 중북부 지방, 그러니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좀 많이 내리기 시작하다가 예. 오늘 오후 무렵부터 해서는 서울과 경기, 뭐 그밖에 영서 남부 지역, 그리고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네, 지금 뭐 파란색으로 이제 색칠이 되어 있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좀 쏟아질 것으로 봤는데 예. 지금 장마구름,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북한 지방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북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장마전선은 이제 아래로 좀 내리면서 중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만 오늘 일부 지역, 그러니까 철원이나 연천에서 이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강한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저녁 6시 무렵부터 해서 기상청에서는 서울과 경기, 영서지방, 그리고 충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특히 이제 주말인 내일 오후 3시 무렵 정도까지가 네. 피크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비가 이제 내일 오후 늦게부터 그치기 시작을 해서 일부 서울, 경기, 영서지방, 그러니까 북한과 가까운 지역은 일요일 아침 정도까지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가 가장 많고 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중부지방은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장마가 이어진다는 말씀이시고 중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들 지역은 그럼 장마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중부지방은 이제 뭐 내일까지 300mm 정도 굉장히 많은 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 그러니까 충청 남부지방과 남부 대부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제주 지역들에서는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특히 남부지방 대부분에는 색깔이 좀 진한 그 폭염 경보, 그러니까 단기 중에선 가장 높고 낮 기온이 이제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될 때 이제 폭염 경보가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 광범위한 지역들에서 현재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다. 특히 최근의 더위는 이제 남쪽에서 덥고 수증기가 굉장히 많은 이런 공기들이 들어오니까 네. 체감온도, 그러니까 좀 짜증이 쉽게 날 수 있는 훨씬 더 푹푹 찌는 듯한 더위, 그래서 초여름 더위랑은 확실히 좀 구분이 되는 이런 좀 땀이 좀 많이 나고 약간 좀 불쾌감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더위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제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요일에 장마가 끝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지방의 장마는 이제 종료가 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도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뭐 제주 지역 같은 경우도 아침 기온이 거의 뭐 26도, 27도 기록했고 강릉, 뭐 이런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서도 아침 기온이 거의 뭐 28, 9도, 그러니까 30도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뭐 낮 더위뿐만이 아니라 그 더위가 이제 밤까지 이어지면서 예. 열대야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더운데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더운. 그래서 남부지방은 한여름 더위가 당분간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따르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부지방 장마 이제 벗어나면 우리 남부지방처럼 폭염을 견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뭐 보통은 이제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들, 우리가 뭐 북태평양 고기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내륙을 뒤덮기 때문에 거기에 밀려서 이제 북한 지방 또는 그 위로 장마 전선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예.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장마가 종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아침까지 수도권을 포함해서 장맛비가 좀 내리다가 이제 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확실히 장마가 종료가 되면서 그 얘기는 남쪽에 지금 남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중부지방까지도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지금 남부지방에 나타나고 있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중부지방까지 당장 일요일부터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뭐 한 달 정도가량 그렇게 폭염이나 열대가 지속이 됩니다. 평년적으로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52일, 일요일까지면 이제 52일인데 굉장히 장마가 좀 늦게 끝나면서
폭염의 절정기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장마가 종료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예. 뭐 한 일주일 정도가량은 폭염이나 열대가 심하면서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 평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열대야나 폭염도 누그러지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가 이제 폭염 열대야 한 일주일 정도 뭐 이 정도 지속이 되겠고 이후에는 어떤 낮 기온이 30도에서 뭐 32도 정도 기록하면서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는 지역들도 점차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유례없는 이런 긴 장마 기간 속에 그 기상청에 대한 이제 좀 지적들이 있습니다. 날씨예보가 계속 빗나갔기 때문에 불신의 목소리가 워낙 높은데 지금 당장 이번 주말 예측도 우리 기상청은 폭우가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해외 기상청은 지금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를 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엇갈리는 겁니까? 예, 이제 우리가 뭐 우리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기상청들이 있죠. 그 기상청에서 이제 어떤 날씨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뭐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모델링을 해서 결과를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상청도 어떤 뭐 영국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예보관이 이제 주관이 개입이 돼서 이제 예보를 하는 것이고 각국의 기상청도 역시 우리나라를 이제 때문에 이제 뭐 예보관들이 모여서 예측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예. 모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모델들이 이제 수치를 내놓게 되죠. 그래서 예. 뭐 그래픽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상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ECMWF 맨 위에 있는 유럽 모델입니다. 예. GFS는 이제 미국 모델이고 이제 기상청이 있죠. 저희는 영국 모델을 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 UN 모델인데 당장 오늘 저녁 6시부터 이제 유럽과 미국 모델은 3시간 단위로 강수량이거든요. 예. 뭐 2mm 0.6, 0.8, 2.9, 2.3. 3시간에 뭐 3mm면은 1시간에 1mm죠. 예. 거의 뭐 우산을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예. 그런 뭐 강도, 강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GFS 미국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간에 0.5, 2.4, 1.6. 다만 내일 낮 12시에서 오후 3시가 이제 16mm니까 3시간에 16mm면은 시간당 5mm죠. 이제 뭐 약한 비, 우산 정도 써야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상청을 보시면 6시간 단위로 내놨는데요. 당장 오늘 저녁 6시부터 오늘 이제 자정까지가 70mm 이상, 시간당 10mm가 넘죠. 네. 강한 비고 내일도 새벽에 뭐 40mm 정도까지, 그 이후에 아침도 40mm, 오후도 이제 뭐 한 6시간에 20mm. 저 강수량을 모두 다 합하면 우리 기상청은 한 200mm 정도 될 거거든요. 반면에 유럽과 미국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많지 않죠. 뭐 한 예. 20mm, 30mm 내일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과 또 우리가 기상청이 내놓은 어떤 그 모델의 수치 값이 예.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번 이 예보는 연합뉴스 TV 보도로도 저희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기상청 예보의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뭐 이런 보도 좀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NS에도 이런 그 해시태그 운동이 있다고 해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다. 이런 해시태그가 요즘 뭐 인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장마가 이렇게 길어진 거는 예측도 어려웠고 그게 이제 기상 이변 때문이다, 이제 그런 네. 얘기인 것인데, 앞으로도 뭐 예측하기 참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긴 장마가 잦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예, 뭐 우리가 이제 당장 뭐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2016년, 2018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2018년은 역대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죠. 뭐 낮 기온이 중부지방에서 40도를 넘는 굉장히 좀 뜨겁고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고 2019년 작년만 하면 10월에 태풍이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에. 네. 그래서 10월 달이면은 이제 가을이 한창인데 밑에서 이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이례적이었고 2019년 이제 12월에서 2022년 올해 이제 1월 달을 보면 겨울이 굉장히 포근했거든요. 뭐 한파가 실종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예. 지금 당장 몇 개월 후인 2020년 여름 보면 역대급 장마죠. 52일이었고 가장 늦게 끝났고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홍수를 겪으면서 피해를 겪었죠.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 지금 제가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굉장히 좀 많은 뭐 기상 이변, 예.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합니다.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예, 예. 이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넓혀보면 뭐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최근에 6월달, 7월달이 30도를 넘었거든요. 예. 우리나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북극 지역인데. 예. 그래서
뭐 지금 장마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올여름에 좀 역대급으로 좀 길게 이어지는 원인도 예. 역시 이제 북극이나 시베리아나 이쪽에서 굉장히 좀 뜨거웠던 날씨가 예. 그로 인해서 북극 쪽에서의 어떤 공기의 팽창으로 인해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들이 중위도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네네. 그럼 우리가 이제 7월 달이 굉장히 좀 선선했습니다. 7월 달에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북극 쪽에 내려온 찬 공기가 뭐 6월 달, 7월 달, 8월 달 계속 한반도에 머물면서 장마가 이제 북상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장마를 좀 길게 끌었고 차가운 공기가 이례적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남쪽에 더운 공기와 부딪히면서 굉장히 폭우 구름들을 자주 좀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큰 피해를 좀 안겼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기상을 연구를 하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모델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텐데 이 기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영국 모델, 이제 UN 모델인데 이것을 이제 채택을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기상청이 예보를 내놓는 것과 조금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이 영국의 모델을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이제 수치화하는,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했고 이제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이고 이제 킴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이제 운영 중인데 역시 또 올해 장마철에 잘 맞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날씨 예보는 우리가 이제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우리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각국의 모델들, 기상청들이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토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언급을 뭐 못했습니다만 기후변화 보고서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말의 감귤 재배 지역은 강원도, 사과는 한반도에서 볼 수 없다. 충격이네요. 네, 이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